우리 수업해 봅시다. 자, 네, 우리 꼭 그거 해야죠. 그죠? 102페이지로 봅시다. 102페이지. 우리가 미안해, 문좀 닫아줘. 자, 차수 추론입니다. 자, 문제는 많이 못 풀어드릴 것 같고 내용 보고 문제 몇 개만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다음식을 직접 알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다음식을 직접 알아내야 되는 문제. 자, 그럼 다음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fx가 다항식인데 얘가 뭔지 직접 알아내고 싶어. 자, 그럼 이건 알아야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근데 얘를 직접 알아내는 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얘가 몇 차식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몇 차식인지 알아야 뭐 2차식이라고 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맞지? 3차식이라고 하면 ax제곱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맞지? 근데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르면 우리가 시작조차 해 못해? 못하죠. 이거 몇 차식인지 어떻게 알아내?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을 직접 알아내야 되는 문제에서 얘가 몇 차식인지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그죠? 얘가 3차식이다. 2차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시작하는데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차수에 관한 정보가 직접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케이? 그럴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얘가 몇 차식인지 뽑아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주어지는 제시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패턴이자. 패턴 1,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자, fx의 제곱이 자, 얘가 x제곱 fx 플러스 뭐시기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fx가 몇 차식인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fx는 몇 차식일까요? fx는 2차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를 자,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시면 fx가 상수는 해볼 필요가 없겠지. 당연히. 그치? 1차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식이면 좌변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우변은 몇 차식부터 시작해요? 3차식부터 시작해요. 얘가 항등식일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얘는 1차식일 수 없어. 자, 그럼 얘가 2차식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얘가 2차식이라고 생각하면 좌변 몇 차식이야? 4차식. 우변 몇 차식이야? 4차식. 아, 말이 되네. 2차식. 자, 그럼 3차식이라고 생각하면요. 자, 2차식인 거 찾았으면 원래 넘어가도 돼. 근데 가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3차식까지 한번 보자. fx가 3차식이라고 생각해 볼게. 자, 좌변 몇 차식이야? 6차식. 우변은 5차식이죠. 말이 안 됩니다. fx 몇 차식일 수밖에? 2차식일 수밖에 없다 이거. 자, 그럼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생겼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맞죠? 자, 이 다음에 항상 두 번째까지는 항상 무르르듯이 흘러가면 좋아요. 자, 얘가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빨리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빨리 찾아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찾을 수 있는 친구. 항상 두 가지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자, 두 가지 뭐야?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와 두 번째, 상수항은 항상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좌변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겠어? 아니지. A 제곱이겠지. 아, 결론이 그래서 1이라고. 그치, 결론이 1이긴 한데 좌변은 그래 최고차항의 개수가 A 제곱일 거 아니야. 맞지? 우변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겠어? A겠죠. 그럼 A 제곱과 A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A가 뭐 아니면 뭐야? 0 아니면 1이야. 맞죠? 근데 0은 말이 돼? 공식적으로? 그럼 1이겠네. A가 1인 거 알아내고 시작할 수 있다. 무슨 말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C는 상수항은 당연히 뒤에 뭔가 더 붙어있으면 간단하게 나눌 수 있겠죠. 좌변의 상수항이 뭐인 거? C제곱인 거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맞죠? 당연히 이쪽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정보가.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뒤는 내가 안 적어놨으니까 요건 못 알아내긴 하겠지만 문제에서는 좀 주어져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최고차랑 상수 정도는 찾아놓고 들어가는 게 좀 편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제로는 이게 훨씬 많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머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예시에 적혀있는 거 한번 보시면 fx가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나머지가 자, 뭐 몰라. 목숨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가 뭐라 그랬냐면
g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래요. 자, 이때 우리가 gx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자, 뭘 이용해서 알 수 있냐면 이 나누는 친구와 나눠져 있는 이 나머지 사이에는 항상 차수가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차수가 커야 돼? 이놈이 더 커야죠. 맞지 않니? 2차식으로 나오는데 나머지가 당연히 몇 차씩 나와야 돼? 1차 이하의 다항식. 3차식으로 나왔으면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 항상 이놈이 차수가 더 높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생각해보시면 여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보는 거야. 자, gx가 만약에 1차식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여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얘는 몇 차여야 돼? 1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야 돼. 맞니? 근데 여기 x제곱이 있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딱 하나 가능한 경우가 있죠.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x제곱이 나와서 사라진 거죠. 그거 아닌 말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g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gx가 x 플러스 a 형태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형태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예시라서 당연히 뒤에 이 문제는 원래 원본 문제가 있는데 얘는 뒤에 추가 조건이 있어서 얘로 결정되고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예시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 정도만 알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만약에 gx가 2차식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얘 몇 차식이 돼? 2차식. 자, 얘 몇 차식이 돼? 4차식.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gx는 뭐가 돼야 돼? 이걸 알아내놓고 시작할 수 있다. 항상 이게 문제의 끝은 아니지만 시작입니다. 이것조차 못하면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시작할 방법조차 없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십니까? 항상 뭘 알아내고 차수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까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거. 1번은 그냥 예시예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a 더하기 b x 마이너스 1이 자,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q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qx를 qx라고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복시잖아요. 근데 얘가 몇 차식인지 알 수 있죠. 왜? 자, 좌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우변 몇 차식이어야 돼? 3차식이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 몇 차식이어야 되겠어? 1차식. 두 번째, 여기 최고차 한계수 얼마야? 여기도 최고차 한계수 얼마여야 돼? 1.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a, b 있으니까 c 이렇게 생겨야겠죠.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었습니까? 납득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죠. 근데 양변에 뭘 대입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1을 대입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니까? 0이니까 우변도 얼마가 돼야겠다? 0 돼야겠다. 그럼 C가 얼마겠군? 끝. 이런 식으로 적어야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 다음 AB 찾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뭐 엑셀에다 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든 뭘 하든 찾으면 찾아지죠. 그죠? 자, 그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오케이? 요거 설명해주고 싶었어. 자, 2번. 자, 최고 차액에서의 양수인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px의 몇 제곱? 세제곱. 자, 9x 제곱 px 마이너스 18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다항식 px를 구하고 px의 세제곱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px가 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자, 일단 뭐부터 알아내야 된다고? 항상 차수부터 알아내셔야 된다고. 자, px가 몇 차식인 경우부터 해볼까? 상수는 하지 말자고. 설마 상수가 다르겠냐고. 그지? 상수가 다르면 그냥 마지막에 해보다 미친 새끼들 이러면서 그냥 그때 찍어 맞추시면 돼요. 알겠죠? 자, px가 1차식이라고 생각해볼까? 자, px가 1차식이라고 생각하면 좌변 몇 차식? 3차식. 우변도 몇 차식?
3차식이니까 말 돼야 안 돼? 말 되네. 오케이. px 1차식 가네. 자, px가 2차식이라고 생각해보자. 좌변 몇 차식? 6차식. 우변 몇 차식? 4차식. 말 돼야 안 돼? 말 안 되죠. 아, px는 몇 차식일 수밖에? 1차식일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럼 px가 ax 플러스 b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빨리 알아내고 시작하자 그랬지. 자, 누구 알아낼 수 있다고? 최고차항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자, 좌변의 최고차항 뭐야? a 세제곱. 자, 우변의 최고차항은 뭐야? 9a야. 아, 그럼 a 세제곱이 뭐랑 똑같아야 해? 9a랑 똑같아야 하겠네. 이 정도는 3차원 정식이긴 하지만 그 a로 묶이니까 쉽게 풀 수 있죠. 그죠? a가 뭐 아니면 뭐라는 사실?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맞습니까? 근데 최고차항이 얼마나 그랬어? 이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으니까 a가 3일 수밖에 없겠네. 3x 플러스 b겠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뭐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요? 상수항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요. 맞죠? 자, 좌변의 상수항 뭐예요? b 세제곱. 자, 우변의 상수항은 얼마예요? 요거밖에 없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b가 얼마일 수밖에?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 px는 4x 마이너스 1인 걸 별다른 어려움 없이 쭉 알아낼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px가 4x 마이너스 1이구나. 1번 풀렸죠? 이건 너무 쉽죠? 뭐 하면 돼요? x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1만 대입하시면 되니까 끝나요. 다 8이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항들 가끔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차수부터 알아내고 그거에 맞춰서 식 알아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자, fx를 다음부터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대. 맞지? 자,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은데 자, 얘 몇 차식이겠니? 얘는 몇 차? 지금 나눈 게 몇 차식이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네는 2차 이하의 다항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쓰셔야겠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 이겁니다. 얘도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그럼 되었을까요? 이렇게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fx-x는요. 자, fx-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뒤에 빼레레레 ax제곱. 이거 귀찮다. 이렇게 적을게. 자,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x만 빼서 쓸게요. 괜찮죠? 마이너스 x라고 적겠습니다. 괜찮나요? 되었을까요? 괜찮지? 자, 얘를 우리가 뭘로 나누고 싶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어. 맞지? 자, 이걸 한 번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면 어떻게 해? 또 그냥 더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어? 있네? 얘를 나눈 나머지는 얼마겠어 자동으로? 0입니다.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럼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얘만 나누어 떨어지면 게임 끝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뭘로 나누어 떨어지면 되겠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지 않을까?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 2차식.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 자, 이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겨야만 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사실 여기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 x만 더해주면 되겠네.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이렇게 적을게요. a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라고 적겠습니다. 되십니까? 얘도 똑같겠죠? 요것도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 그랬어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뭘
딱 한 개밖에 없어. 맞지? 한 개 정도는 뭐에서 찾으면 돼? 대입해서 찾으면 돼. 그럼 대입할 거리를 줬나 안 줬나 한번 봅시다. 자, f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래? 72래. 아,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2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7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f2 찾아보시면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니? 7.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냐? 7a 더하기 2냐? 오케이. 7a 더하기 2. 자, 더하기 여기다 또 2 대입하면 7a 더하기 2네요. 자, 얘는 얼마라고요? 72라고요. 이 정도는 그냥 풀 수 있죠. 맞지? 저거 풀면 a가 나왔나? 나오네? a가 나왔으면 얘 알아냈지? 여기도 알아냈네. 아, fx가 뭔지 다 알아냈네. f를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할 수 있겠죠? 이거 푸는 것도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1차원 문제니까. 됐니? 뭔 말인지. 자, 얘도 뭐야? 차수를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적어야 풀리는 문제. 그냥 이걸 아무 생각 없이 RX 아니면 QX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끊어서 계산하는 거는 말했지. 뒤에서 잘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끊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4번. 자, 철거천연계에서 1이 두 다음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g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자, 그러면 다음부터 한번 써봅시다. 자,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을 다항식 fx로 나눈 나머지가 자, 2x 제곱 마이너스 3x.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fx는 몇 차 이상의 다항식일까요? 그렇죠. 3차 이상의 다항식이어야 됩니다. 왜?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네? 그럼 얘는 3차 이상이었어요. 2차식으로 나오는데 나머지가 2차식이 나왔을 리가 없어요. 맞죠? 3차식 아니면 4차식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4차식은 배제하고 푸셔도 괜찮아요. 왜? 괄호 열고 단 fx, gx의 개수는 정수이고 몫이 얼마인 경우? 요 qx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얘가 4차식이면 몫이 1이죠. 요건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fx가 몇 차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3차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요것도 개념적으로 정리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자, 보세요. 자, 원래 식이랑 나머지가 이렇게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을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머지를 넘겨버리시면 돼요. 나머지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x 4제곱 플러스 3x예요. 맞습니까? 이게 fx 곱하기 qx죠. 맞죠? 이렇게 나머지를 넘기면 우변이 뭐의 형태로 나타나져 있어? 곱의 형태로 나타나져 있죠. 맞죠? 무슨 분해가 됐다는 뜻일까? 예, 무조건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뭐 곱하기 뭐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x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러면 fx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니? 뭐겠니? x 세제곱 플러스 3일 수밖에 없죠. 왜? 방금 fx가 3차식이라고 우리가 알아내놨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이구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걸 토대로 두 번째 나눠가 봅시다. fx를 gx로 나눈 그럼 그냥 이제 x세제곱 플러스 3으로 적을게. x세제곱 플러스 3을 gx로 나눈 나머지가 뭐래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래요. 자, 어이쿠.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gx는 몇 차 이상의 다항식이겠구나? 2차 이상의 다항식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왔으니까. 맞죠? 근데 마찬가지. 얘가 몇 차식인 경우는 3차식인 경우는 배제하고 풀겠다. 왜? 몫이 1인 건 배제하지 않겠어. 별다른 이유는 없어. 저 정도는 없었으면 원래 3차식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gx가 자 똑같이 요 나머지 알려줬고 원래식도 알려줬으니까 무슨 항을 해? 이 항을 해버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4x가 gx q 프라임 x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 또 무슨 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로 적을 수 있겠네. 자, gx는 얘 아니면 얘입니다. 뭐겠어요? x제곱 플러스 4겠죠? gx도 문제 안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gx가 x-2. 이 2는 이미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자, 5번. 시간 조금 무거워도 이해 좀 해주라. 어차피 학원에서 10시 10분 전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그 전에 끝날 5번. 자, fx를 자 아까 했던 친구가 다시 나왔어. fx를 이 문제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2이고요. 자, 나머지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gx가 몇 차식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아까 했죠, 그죠? 자, 지금 얘가 gx가 1차식이라고 생각하면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가 몇 차식이 돼야 되니까 1차 이하의 다함식이 돼야 되니까 gx가 뭐일 수밖에? x 플러스 a 꼴로 생겼을 수밖에 없겠구나. 선생님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시작했으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두 다함식이라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저조건이 없으면 마이너스 x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요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제 2차식은 안 할게요.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괜찮죠? gx가 2차식인 경우는 하지 않는다고. 괜찮지? 자, 그래서 gx가 이렇게 x 플러스 a의 형태로 생겨야 됩니다. 자, 나 fx가 뭘로 나누어 떨어진대? 이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맞지? 자, 원래 같으면 다른 식이라면 뭐 직접 나눗셈을 해보든 계기를 하든 뭐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나머지를 찾는 좋은 도구가 하나 있죠. 뭐? 나머지죠. x자리에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0이 나와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대입 한번 해보면 자, f 마이너스 a는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 적을게. 괜찮지? 마이너스 a 대입하면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일 거고요. 자, 여기다가 얘도 0일 테니까 뒤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쓸게요. 요거 0,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자, 얘가 얼마여야 된다고? 얘가 0이어야 된다. 맞죠? 자, 근데 얘가 뭘로 묶이는 건 너무 뻔히 보여? a 제곱으로 묶이는 건 너무 뻔히 보이죠? 자, a 제곱으로 묶어버리시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자, a는 뭐 아닌 뭐야? 0 아니면 1일 거야. 맞지? 자, 0인지 1인지 결정할 조건은 어디 적혀 있어요? f0은 0이 아니래요. 맞죠? a가 0이면 f0이 0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차수를 알아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겠다. 오케이? 자, 6번. 나머지 계산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괜찮죠? a가 1인 거 찾았으면 그 다음에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니까. 6번. 자,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는 다음식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자, qx고요. 자, 나머지는 2래요. 자, 근데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qx를 qx라고 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정보가 주어졌어요. fx는 몇 차식이라고 그랬어? 3차식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차수를 알 수 있어 없어? qx의 차수? 알 수 있어.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일 수밖에 없잖아. 목도 차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알아냈으면 qx라고 적는 것보다 뭐라고 적는 게 좋겠어? 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겁니다 라고 적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나 fx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뭐 구하래?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누래. 맞지?
그럼 이거를 직접 나누셔도 이걸 직접 생으로 전개해서 나누시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죠? 빨리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누면 뭐 하면 되겠어? 뭐 하면 되겠어? 너를 뭘로 나누면 돼? x 플러스 3으로 한 번 더 나누면 되겠네. 아까 열심히 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3으로 한 번 더 나누시면 자, 요렇게 써질 것 같아요. 자, 뭐? 몫은 ax 플러스 뭐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뒤는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으니까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돼.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c겠죠. 자, 여기다가 원래 앞에 있던 놈 곱하시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원래 나머지 더해주시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라. 이해되십니까? 자, 얘가 목과 나머지가 서로 어떻대? 일치하더래. 아, 그러면 뭐는 빨리 찾을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랑 너랑 서로 어땠겠다? 같았겠다라는 정보를 하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A예요. 하나, 정보 하나. 자, 정보 2, 정보 2. 자, 다음식 QX를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일 때,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얼마란 사실을 6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정보 2. 자, 식 하나만 더 뽑아내면 될 것 같아. 맞지? 자, 마지막 식 하나 뽑아내고 싶어. 자, 얘랑 같다 그랬잖아. 그지? 왠지 뭘 대입해보고 싶어? 그치, 마삼 대입해보고 싶지 않아? 맞죠? 또는 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a 괄호 x 플러스 3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뭘로 해볼까요? 여기다 마삼 집어넣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긴 한데 나는 뭐 해볼까? 몰라? 뭘 해도 비슷하게 풀릴 것 같긴 하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나 같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랑 뭐 아까 얘가 몫이었잖아, 맞지? 여기다 x 플러스 3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나머지 a를 더하면 요 식이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또 계산을 해보던가,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방법 1입니다. 되었을까요? 근데 요건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긴 해요. 자, 알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적어.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목과 나머지가 서로 일치한대. 맞죠? 자, 몫이 당연히 몇 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1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3차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적는 대신에 내가 얘를 ax 플러스 b로 적어도 될까? 이거 똑같지? 이것도 차수 이용해서 쓰는 거야. 자, 이 뒤에도 뭐가 오겠어? ax 플러스 b가 오겠죠. 그럼 되십니까? 네. 자, 요렇게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qx는 그럼 요 q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후관계의 문제야. 얘를 먼저 적고 얘를 찾아 나가느냐 아니면 얘를 먼저 적어놓고 얘를 찾아 나가겠느냐 네, 차이인 거죠. 오케이. 자, 얘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그럼 몫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한 번에 구하기가 어려워. 그럼 뭐 하면 돼? 끊어서 구하면 되겠지. 얘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어요. 위에다 몫을 적어볼게요. 자, 나머지가 몫이 뭐예요? x 플러스 3 곱하기 ax 플러스 b예요. 맞습니까? 자, 얘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은 뭐예요? a죠. 자, 나머지는 0이죠. 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아닐까? 맞죠? 되시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요거 두 개 더한 거일 거 아니야. 맞지? 얘가 얼마래? 2래.
얘가 얼마겠어? 2겠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얼마구나? 2구나. 하나 알아낼 수 있겠고요. 맞죠? 자, 두 번째. 자, 너네 위에 있는 거 두 개 더한 게 뭐야? 모 qx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다 얼마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다? 6 나왔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a가 얼마다?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문자 두 개에 식 두 개니까 우리가 저 a, b를 각각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아, 결론! 얘는 얘부터 적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져 나오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 그지? 그냥 풀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뭔 말인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였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뭐였어? 얘가 1차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냈기 때문에 식을 저렇게 적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까? 저걸 했을 때 난이도가 확 낮아지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오케이? 항상 차수를 알 수 있으면 그 차수를 이용해서 식을 적으시는 편이 무조건 여러분한테 이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 연립해서 답 찾는 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7번 아니 8번 중에 하나만 해보자. 둘 다 나머지가 서로 같다는 걸 찾는 문제거든. 하나만 하고 나머지랑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그치? 시간 가면 교육청 가서 한번 걸렸대. 10시 넘어 수업. 그래가지고 우리도 빨리 끝내야 돼. 7번, 8번 중에 여러분 뭘 풀어드릴까요? 8번? 8번이 더 어려우고요. 자, 결론은 둘 다 쉬워. 지금 우리 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둘 다 쉽게 풀려. 자, 8번. 최고 차익에서가 1인 4차 다항식 fx. 자, fx가 4차식이래. 맞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를 찾으세요.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자, qx라고 할게요. 몫을. 자,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식? 상수와 r. 맞니?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어떻다? 같대. 맞아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는 눈치를 따주시면 좋아요. 자, 나머지가 얼추 정보가 주어져 있죠. 원래 식과 나머지가 동시에 주어져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 넘겨버리면. 맞지? 그래서 fx-r이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x 플러스 1 곱하기 qx랑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q 프라임 x. 여기까지 납득이 되었을까요? 되십니까? 이거 적진 않을게요. 이거 R 넘기면 요거랑 요것만 남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fx-r이라는 친구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요? 이 식을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자, 이 뒤에 fx 마이너스 r은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최고 차익에서 얼마? 1. 그럼 이 뒤를 그냥 x 플러스 a로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세요? 4차식이니까요. 그죠? 자, 이게 다해서 그냥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fx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 다시 r 넘겨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 배웠을까요? 자, 나 fx 플러스 1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그러면 x에 요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뭘 집어넣고 싶어? 0 집어넣고 싶지 않니? 맞지? 또 얼마 집어넣고 싶어?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싶지 않니? 자, 그럼 0이랑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볼까? f1 마이너스 5가 얼마란 거야? 0이란 거야. 아, f1은 얼마란 거야? 5라는 거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시면 f0 마이너스 5도 0이어야겠네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f0도 얼마란 거예요? 5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게 뭐라는 뜻이야? 둘 다 5였다는 뜻이야. 맞지? 문자 몇 개? A랑 R 두 개. 식도 몇 개? 두 개. 뭐 하시면? 연립하시면 A랑 R이 튀어나오거든요.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지금 뭘 이용해서 알아낸 차수들을 이용해서 식을 적으니까 문제풀이가 조금씩 더 간결해지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오케이? 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사고가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기본 패시브처럼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따로 빼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되니?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7번. 근데 7번도 방금 그래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똑같이 풀려요. 차수 알아낼 수 있는 거 다 적어놓고 나서 그거 바탕으로 식 쓰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이렇게 차수 알아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너무 다양해요. 나온 조건이 지금까지. 그럼 뭐라고 딱 정해낼 수는 없으나 일단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좀 그 다음부터는 이미 우리가 배운 것들 위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변해버린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제는 이수처럼 보내는 거예요.